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인데요.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해서 나온 단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생님 전에 말했던, 저번 시간에 말했던, 세 번째 시간에 말했던 이 삼국의 성립과 발전, 또 어렵지만요, 이 문화재는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화재가 어떤 국가 건지, 또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았는지, 혹은 또 어디에 주었는지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해두셔야 하는 단원입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또 빠르게 우리 한 40분 안 되게 30 몇 분 이렇게 선생님이 약속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30분대로 계속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것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1번. 다음 종교나 사상과 관련이 있는 문화유산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그럼 여러분 지금 도교가 나와 있고요, 불교가 나와 있고, 유교가 있어. 자,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특징 한 번만 살피고 하자. 자, 첫 번째. 자, 불교는요, 삼국이 백성들의 사상을 통합하기 위해서, 또는 왕, 즉 불이라고 해서 왕을 믿는 것이 곧 부처를 믿는 거야. 그럼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여러분?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국불교,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불교의 성격이 강했던 게 또 이 삼국의 불교입니다. 알겠죠? 중국으로부터 모두 전례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교. 자, 도교는 여러분 자연 그대로의 삶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인위적인 삶, 사람이 무언가 만들어 놓은 틀,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치? 바꾸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의 삶,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게 바로 도교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신선사상이라던가, 여러분 신선이 있어 없어? 산신령 없잖아. 그 다음 불로장생 말 안 되지, 그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분이 도교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누가 귀족 사회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참고로 불교는요, 어디에서? 왕실과 역시나 귀족 사회에서 모두 이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유교. 여러분이 자, 유교, 유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 바로 뭐냐면요, 충하고요, 그 다음에 효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 충의 포인트를 잘 맞춰놔야겠죠. 그쵸? 충성하는 거. 그럼 얘들아, 뭐랑 관련이 있겠어? 왕권 강화. 알겠죠? 여러분이 이 포인트를 좀 메모를 해두시고요. 해두시고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쉽잖아요. 그쵸? 자, 그럼 답 빨리 찾자. 자, 1번. 기억.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죠. 자, 미륵사지 석탑은 여러분 메모를 하나 해둘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목탑 형식의 석탑입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 목탑의 형식으로 처음에 들어와.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돌멩이가 좋아요. 그래서 석탑, 돌로 많이 만들죠. 화강암 같은 거. 일본은 나무가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국은, 혹은 인도는 전탑이라고 해서 이 진흙으로 만든 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또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게 또 탑이에요. 그래서 목탑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석탑이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 요거는 보수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일본이 고쳐준답시고 시멘트를 발라놨거든? 부서진 것에. 근데 그걸 다 뜯어내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천천히 다 복원을 해놨어. 근데 이 뾰족하게 똑바른 모양을 다 복원을 한 건 아니야. 왜? 더 정확한 기록이 나오면 복원을 하기 위해서 일부만 복원해놓고 남겨놨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불교겠죠. 불교. 그 다음에 산소무늬 벽돌은 도교 문화재죠. 요거는 이제 자연하고요. 그 다음에 신선들이 논이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백제 거고요. 참고로 이 친구도 백제 거고요. 나라도 메모 한번 합시다. 백제 거, 백제 거. 이건 도교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임신서기석, 요건 유교로 갑니다. 임신서기석은 여러분 뭐냐면 임신년, 그렇죠? 우리 2024년 하는 것처럼 임신년에 이제 두 청년이 약속을 한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유교 경전 공부 열심히 하자.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면은 친구들하고 그런 내기도 가끔 하죠. 그치? 언제까지 우리 끝내자. 이거 마무리하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입상. 여러분 불상이에요. 근데 서 있는 불상을 뭐라고 할까? 입상.
그치? 고구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신라 거였고요. 그래서 불상이니까 어디? 리을로 가겠죠. 자, 답은 다 찾았습니다. 메모해 놓으시고 2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불교의 성격으로 옳은 것 두 가지를 고른 것은 자, 자장이 말하기를 스님이야. 자장법사.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말갈에 이어졌고 남으로는 외국에 가까이 있습니다. 또 고구려 백제 두 나라가 변경을 우리 국경을 차례로 침범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에 신인이 말하기를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세우면 주변 9나라가 와서 조공하여 왕업이 길이 태평할 것이오. 아,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우면 아파트만 하거든? 세우면 이렇게 나라가 태평할 거래. 물론 여러분 몽골의 침략 때 고려시대에 불탔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신라는 버풍왕에서 진덕여왕에 이르기까지 왕의 이름을 뭐라고? 왕의 이름을 묘호죠. 묘호. 불교식으로 지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찾아봅시다. 두 가지. 첫 번째,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했다. 아니죠. 이건 도교예요. 그 다음에 왕과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였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호국적 성격. 아까 여기서 말했지. 9층 목탑을 세우면 주변 9나라가 와서 조공한대요. 자, 그 다음에 신선의 존재. 신선 여러분 아까 뭐라고? 도교였잖아. 그치? 자, 그 다음 3번.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 아까 쌤이 다 했어요. 여러분 찾으면 돼. 뭐? 호국불교 말했죠. 왕즉불 말했죠. 신선사상어라고? 도교. 그죠? 심신수련을 위한 개인주의적 경향?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주의적 경향이 아니고 우리 불교는 이 보살님이라고 있어요. 보살님. 보살님은 다 깨달으신 분이야. 부처에게 가시면 되는데 우리 같은 중생을 구제해줘요. 그치? 우린 이걸 이제 대승불교라고 하고요. 우리 동아시아에서 전파되었던 불교의 어떤 특징입니다. 알겠죠? X. 음악, 미술, 건축 등 선진 문화와 함께 중국에서부터 수용이 되었다. 그죠? 답은 2번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메모해볼까? 고구려 불교 수령 누구였어? 까먹으면 안 돼요. 소수리망. 백제는요? 침류왕. 그죠? 그 다음에 신라는요? 버풍왕. 오케이? 우리 잘하는 친구들 한 번 더 기억해야지. 두 왕은 전성기 전이야. 침류왕은 4세기 근초강 바로 뒤에 나온다. 알겠죠? 메모해 두시고 4번 갑시다. 다음 탑과 불상을 만든 나라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주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도 모르면 바보죠. 분황사, 모전석탑. 그치? 선덕여왕과 관련 있는 탑이고요. 모전석탑. 여러분 요거는 참고로 전탑 형식입니다. 전탑. 전탑이 뭐니? 벽돌로 만든 탑이야. 벽돌은 뭘로 만들어? 흙으로 만들어. 진흙을 구워서. 그죠? 원래는 우리나라에선 유행하지 않는 탑의 양식이야.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위에 더 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건 요만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존 입상. 세 부처님이 입상 서 있죠. 그쵸? 역시나 경주. 그럼 어디? 신라겠죠.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제 신라하고 통일신라를 이렇게 구분해서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어. 그냥 신라라고만 하지 말고 요거는 그냥 신라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오경 박사의 역할을 찾아본다. 벌써 답이 나왔네요, 여러분. 오경 박사는 유학 교육을 위한 백제의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교수님들이에요. 박사님들. 알겠죠? 그래서 백제에서 유학교육을 위한 어떤 이 강사 선생님들, 박사 선생님들, 교수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가지 경전에 능통하신 박사님들. 자, 골품지 신라거 맞죠? 불교식 왕명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역사서 국사. 여러분 요거 체크. 요거는 이따 나올 거야. 진흥왕 때 누구? 거칠부라는 신하를 시켜서 나라의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국사고요.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돌무지 덧널 무덤. 일단 무덤은요. 일단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은 무덤에 입구가 없어. 그래서 뼈묻거리, 왕이 혹은 뭐 높은 사람이 묻힐 때 같이 묻었던 그런 장식물들 혹은 뭐 보물 같은 것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라 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되고 또 보존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무덤의 특징 때문에 그렇기도 해.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 신라 거 맞아요. 자, 5번. 삼국시대의 불교 문화 발달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탑은 부처의 사리를 봉안한 것으로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분, 사리가 뭐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하거든? 그럼 몸에서 약간 구슬 같은 게 나와. 그치? 원래는 요걸 보관했던 게 탑이었어. 그런데 그 탑이 수천 수만 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탑들은 대부분 이 절에서 혹은 뭐 불교 종교에서
중요한 어떤 보물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형식이 되게 많아. 알겠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미륵신앙. 여러분 미륵 누구니? 이 험난한 세상을 구원해주는 부처님이야. 보살님. 자, 신앙의 유행으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그쵸? 그래서 이 미륵보살님이 우리 손을 짚고, 그쵸? 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리를 반가부좌. 그죠? 반가부좌. 그래서 우리 가부좌가 앞바다리거든요. 앞바다리에 반만 해가지고 앉아있거나 서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불상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 사원을 세우고 탑과 불상을 많이 제작했다. 그쵸? 그 다음에 불상 제작 초기에는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불상.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백제의 미소. 그죠? 그 다음에 탑 제작 초기에는 분황사 석탑 등 석탑을 만들었으나 아니에요. 선생님 말했어요. 목탑에서 석탑의 형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목탑에서 석탑.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6번 보자. 자, 다음 유물이 나온 신라의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보이구나. 자, 이 정도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요거는 천마도예요. 여러분 천마도는 벽화가 아닙니다. 쌩 같으면 시험에 내고 싶어. 이건 벽화가 아니에요. 벽화가 아니고 이거는 말 안장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앉는데, 말이 앉는데 거기 이제 그려놓아진 그림이에요. 오케이? 벽화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천마도가 있는 무덤은 여러분 뭐겠어요? 천마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하나 또 메모를 한번 해보면 이거 지울게. 자, 메모를 해봅시다. 우리 어떤 무덤에 보면 무슨 총이라는 게 있고요. 무슨 릉이라는 게 있어. 자, 무슨 총으로 끝나는 거. 뭐 천마총, 각저총, 장군총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무덤의 주인을 모릅니다.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무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짓겠죠. 그쵸? 그래서 천마도가 발굴된, 그쵸? 무덤이라고 해서 천마총. 그 다음에 릉이라는 것은 무령왕 릉, 그쵸? 이런 것들. 릉은 무덤의 주인을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의 주인 이름을 보통 붙여줘. 무령왕 릉,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런 차이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럼 천마총에 대한 설명 봅시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무덤은 여러분 방금 말했던 거 무령왕릉이에요. 알겠죠? 어디 거? 백제 거. 자, 신라 초기에 많이 제작된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돌무지 덧널 무덤은 요런 거야. 앞에 잠깐 보세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여기 관이 있어요. 관을 이렇게 땅속에 넣겠죠. 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돌을 쌓아요. 돌이라고 할게. 돌. 자, 그 위에 얘들아 흙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풀떼기들이 자라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럼 여러분 무덤에 입구가 있다 없다? 무덤에 입구가 없어. 그럼 이거 도구를 어떻게 해? 그죠? 여러분 그리고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굉장히 큽니다. 알겠죠? 건물만 해, 여러분. 근데 그걸 언제 파고 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돌무지 덧널 무덤은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도굴이 어려운 구조라서 많은 껴묵거리 안에 어떤 보물이나 문화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왜 틀렸어요? 삼국통일 직전에 만들어진 굴식 돌방무덤입니다. 굴식 돌방무덤은 말 나온 김에 해보자. 결국은 여러분, 요게 메모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려봤으면 좋겠어. 신라 초기의 무덤 양식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고구려하고 백제 초기 무덤 양식은 뭘까요? 바로 돌무지 무덤입니다. 알겠죠? 돌무지 무덤. 자, 돌무지 무덤은 뭐냐면은 그냥 간단히 그릴게요. 아까 이렇게 관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돌을 무지하게 쌓아요, 여러분. 돌을. 돌을 계단식 돌무지 무덤도 있고요. 이렇게
오케이? 응. 근데 무덤에 입구가 있어. 여러분, 돌무지 무덤. 그래서 도굴이 잘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신라 초기와 고구려 백제의 어떤 돌무지 무덤이 결국은 무엇으로 바뀌어가냐? 자, 둘 다 뭘로 바뀌어가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가. 오케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자, 모양은, 자, 잠깐 보자. 무덤은, 쌤은 이제 이렇게 그려요. 자, 여기에 이제 무덤의 입구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있어? 굴식, 동굴이 있죠? 동굴. 굴이 있고요. 그럼 여기 가면 뭐가 있어? 방이 있어. 굴식 돌방 무덤. 근데 여러분, 방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벽지를 붙여놨잖아. 우리 학원도 보면은 이거 다 뜯어내면 여러분 돌멩이죠. 콘크리트. 그죠? 그러면 어때? 허전하겠지. 그래서 얘들아, 여기 뭐가 있을까? 특징이 벽화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천장을 보면은 여러분 모주림 천장이라고 있어. 요런 거야.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모양, 그치? 밑에서 위를 보면은 요런 모양의 천장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신라 초기에는 돌무지 덧날 무덤, 고구려 백제는 돌무지 무덤의 형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새나라다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의 무덤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자, 간략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돌무지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은 무덤에 입구가 있어서 껴묵거리가 많이 도난당했어요. 도굴. 그 다음에 도굴하니까 생각난다, 여러분. 그 파묘. 그쵸? 최근에. 자, 그 다음에 신라는요, 돌무지 덧날 무덤. 뭐라고? 이거는 무덤의 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보관이 잘 되어 있다. 그럼 답은 몇 번? 4번. 자, 7번. 두 문화재에 공통으로 반영된 종교를 쓰시오. 자, 보면은 강서대묘의 사신도. 역시나 여러분 도교입니다. 도교. 여러분, 사신도 중에 동서남북을 막아주는 신수들이 있어요. 동쪽에 뭐가 있냐면 청룡이 있고요. 서쪽은 백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쪽은 주작이 있고요. 북쪽에 현무가 있어. 누가 가장 셀까? 현무가 가장 세대. 누가 정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현무가 여러분 뭐냐면 뱀하고 자라 합쳐진 거거든? 이런 동물 없잖아. 말 안 되지. 말 안 되는 거 도교라고 했어요. 산수무늬 벽돌. 아까 자연하고 신선들이 나오는 거. 자, 그럼 밑에 도교. 참고로 고구려 거고요. 이 친구는요, 백제 겁니다. 메모하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일본 종교가 삼국에서 발전한 모습은 산천 숭배와 자연 중시하죠. 그 다음 불로장생. 말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추구하는 잠깐만. 산천 숭배와 불교장생을 추구하는 도교와 결합하여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과라기보다는 와가 되겠네요. 도교와.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잠깐만. 산천숭배와 불교장축은 그치. 신선사상과 결합하여. 여러분, 여기는 도교가 아니고 이렇게 쓰자. 신선사상이라고 하는 거다. 신선사상. 신선사상, 그치? 신선사상. 우리 그 산신령 믿는 거 없잖아, 그런 거. 신선사상과 산천숭배, 그 다음에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그죠? 우리 도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 산천숭배와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선사상과 결합하여, 그죠? 귀족사회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삼국의 땡땡 발달에 대해 알려주세요. 중국에서 전래되었고요. 사신이 동서남북. 방금 말했죠, 여러분. 사신수. 그래서 백제 금동대학로. 금동대학로는 여러분 메모, 불교와 도교의 콜라보레이션 문화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산수무늬 벽돌 계속 나왔어. 오늘 2번 이상. 그럼 도교죠? 도교. 그럼 여러분, 평민사회에서 유행하였어요. 맞니? 아니요. 귀족사회에서 유행했다고 했어. 메모해볼까? 신선사상과 결합하여 아까 발전하였어요. 아까 나왔죠? 그죠? 2번. 그 다음에 백제 오경박사. 이건 유학입니다. 유학. 유교. 황룡사 미륵사. 이건 뭐겠어? 불교겠죠. 그 다음에 왕실이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은 불교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10번.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신도, 산소무늬 벽돌, 도교야. 답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 자, 보기풀이는 다 합니다, 그 대신. 소도의 기능. 요거는 여러분, 사만과 관련이 있죠.
천군이 머무르는 땅이었어요. 재정분리할 때 나왔던 거. 신분제도 상관없어요. 재정일치 상관없죠. 중앙집권체제는 불교와 관련이 있겠죠. 오히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시간 단축을 위해서. 자, 11번. 여러분, 또 암기해야 될 게 나왔다. 뭐냐면 이 삼국의 역사서야. 물론 지금 세 개 다 답은 4번. 현존하진 않아요. 알겠죠? 현존하진 않는데 알아둘 거는 자, 어느 왕 때. 자, 볼게요. 백제의 서기는 메모 근초고왕 때 고흥이라고 하는 신하의 명을 내려서 서기란 역사색을 편찬하고요. 신라는요, 진흥왕 때. 둘 다 전성기 왕이다. 그쵸? 자, 진흥왕 때 누구? 아까 한 번 언급했어. 거칠부라는 신하에게 명을 내려서 국사라는 걸 편찬하고요. 고구려 신집, 그지? 영양왕 때. 자, 요거는 여러분 밑에서 나오지만 이전에 유기라고 하는 게 있어. 유기란 역사책이 100여 권 정도 되는 그것을 5권으로 줄여놓은 거야. 하지만 지금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하고 4번. 자, 그래서 답 1번 거칠부 아니죠? 그죠? 영양왕 때 편찬된 거는 뭐라고? 요거였죠. 그죠? X. 그 다음에 현재 모두 전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삼국이 편찬한 종합지리지다. 아니에요. 지리지가 아니고 역사책입니다. 오케이? 답은 3, 4번. 자, 12번. 똑같은 겁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천문학이 발달하였다 아니고요. 풍수지리설 아니죠. 불교교육 아니죠. 귀족들의 권력 아니죠. 뭐? 역사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바로 또 역사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쌤이 항상 그죠? 이 한국사를 여러분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답은 5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3번. 여러분, 아마 이 그래프는요,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쌤은 그렇게 생각해. 자, 이거는 신라의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제도인 골품제죠. 누가 정비했지? 기억하니? 누구? 법흥왕 때 정비했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골품제는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골품제는 이 골족하고요, 품족으로 나눠져요. 오케이? 골족과 품족. 자, 골족에는요, 누구? 성골하고요, 진골이 있었고요. 그 다음 품족은 육두품부터 5, 4, 3, 2, 1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에 있었던 3, 2, 1 이 낮은 이 두품들은 나중에 평민화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잠깐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는 여러분 벽이 있어요. 벽이 있어서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신분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일상생활까지 제한하고요. 뭐 사회 영역, 정치 영역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어. 알겠지? 집을 짓는 크기나 담장의 높이, 마국간의 말 개수만큼까지도. 그러면 자 볼게요. 자, 골품에 따라 정치활동과 사회활동이 결정되었다. 방금 말했습니다. 그쵸? 제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등이나 신분 상승의 기회가 공평하게? 아니죠. 폐쇄적이라고 했어요. 육두품은 어디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가라고 하는 거야. 거기까지야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진골은 정치보다 학문과 종교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여러분, 정치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굉장한 어떤 재능을 어디에서? 학문과 종교에서 드러낸 것은 바로 육두품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2번입니다. 오케이? 골품제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이거 17개 다 안 외워도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신라에는 골품제에 따라 최고 귀족인 진골은 중요 관직을 독점하였으나 육두품 이하 일반 귀족은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집의 규모나 수레의 크기, 옷차림도 골품제에 따라 결정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 신라의 골품제가 신라인의, 자, 아까 나왔던 거 계속 써볼게요. 또 한번 다시. 일상생활 및 정치 혹은 사회활동 모두를 제한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일상생활 및 정치 및 사회활동 모두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폐쇄적인 신분제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라의 골품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5번 봅시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분 양식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로 쓰세요. 자, 소리 나왔어요. 자, 조금 더 이렇게 볼게요. 확대해서. 자, 기억,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쵸? 아까 쌤이 그린 거. 쌤 그림 잘 못 그려요, 여러분. 이해해줘. 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 굴이 있고요. 따라 들어가면 방이 있죠. 방에 뭐 있다고? 벽화 있다고 했고요. 위에 천장 보면은 모주림 천장이 있다고 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벽돌 무덤은요. 이거는 중국 한족들 왕조. 여러분 혹시 2학년 때 세계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위진남북조라는 시기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위쪽에 오랑캐 왕조, 아래쪽에 한족 왕조가 있었는데 아래쪽에 남조, 한족 왕조의 영향을 받은 바로 벽돌 무덤. 이거는 무령왕릉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돌무지 덤돌 무덤은 신라 초기 양식이라고 했다. 그치? 그래서 우리 뼘거리가 많이 이 매장이 되어 있고 도굴이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밑에 찾아볼까? 삼국에서 모두 제작하였으며 널방의 벽과 천장에 벽화가 남아있다. 아까 뭐라고? 그죠? 기억. 그 다음에 중국 남조의 양식 뭐라고? 요거 방금 말했어요. 그 다음에 신라 초기에 주로 만들어졌으며 도굴이 어렵다. 뭐라고? 디귿. 너무 쉽지 여러분. 설명 다 한 겁니다. 자, 다음 16번. 자, 무덤 살펴보고 가자. 여러분 요거 뭐니? 아, 굴이 있고요. 들어갔더니 이제 방이 있죠. 앞방과 널방이 있고요. 굴식, 돌방 무덤. 삼국이 모두 활용했던 거. 그다음에 나는 돌무지 무덤이지? 그래서 장군총. 그죠? 요교의 영향을 받은 게 우리 석천동 고분군. 우리 저번 시간에 있었지.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무덤입니다. 그럼 다는요, 뭐가 있다? 여기 관이 있죠. 그리고요, 돌로 쌓고요. 그 위에 흙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 무덤에 입구가 없어. 신라 초기. 요거는요, 무령왕릉의 내부입니다. 요거 잘 봐두세요, 여러분.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알겠죠? 뻔하다, 여러분. 의미 없는 거 잘 내지 않아.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무엇이 됐던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알겠지? 쌤 모든 재산을 걸 수도 있어. 정말로. 무엇이 됐건 무조건 나와. 가장 확률이 낮은 건 뭘까요, 여러분? 예. 알겠죠? 얘와 얘가 조금 낮고 얘와 얘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자. 그러면 간은요, 벽화가 그려져 있어. 아까 맞지? 벽화 있다고 했지? 나는 고구려와 백제 초기에 주로 만들어졌다? 나가 뭐였지? 아, 그건 맞죠. 돌무지 무덤. 다는 신라에서 삼국성 직전까지 유행했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한성 시기에 고구려부터 나 양식? 얘들아, 아니라고요. 백제 거 맞는데 한성 시기가 아니고요. 일단 언제? 웅진에 있을 때야. 그 다음에 고구려로부터가 아니죠. 어디로부터? 중국의 남조, 한족 왕조로부터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이 문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특히 보기 구성이 되게 좋아. 알겠지?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가 양식이 많이 만들어지다가 점차 나의 형태가 만들어졌죠. 반대죠, 여러분. 나가 많이 만들어지다가 굴식 돌방으로 간다고 아까 여기 쌤이 말했잖아. 그치? 자, 답 찾았고 넘어갑시다. 17번. 자, 백제 사비 시기의 무덤 양식이다. 고구려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으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자, 뭐가 있다고? 벽화가 그려져 있고요. 신라에선 6세기 말 이후에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즉, 여러분, 삼국 모두가 이 무덤을 만들고 있대.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굴식 돌방 무덤. 알겠죠? 벽돌 무덤은 무령왕릉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문제 라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18번. 자, 삼국과 서역. 여러분, 서역은 지금 아라비아, 뭐 중앙아시아, 혹은 우리 기름 많이 나는 서남아시아 이런 쪽을 말합니다. 자, 그럼 교류통로 어디와? 서역과 비단기를 통해서. 뭐야? 문제 답이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고구려 각조총 벽화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씨름도가 있어. 씨름도에 보면은 서역인이 나타나. 생김새가 좀 달라. 여러분,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100% 한국인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 서역인이 코가 좀 다르고요. 머리 스타일, 눈의 모양 이런 게 좀 다른 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랍시아브 궁전 벽화에 노구디 역시나 고구려 사신으로 이렇게 깃털 꽂고 2개 나오는 거 있어. 깃털 이렇게 2개 꽂아 놓은 거. 알겠지? 2명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과 가야의 대외 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중국의 음악이 삼국에 전래되었다. 그렇겠지. 중국 선진국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신라는 뚝 쌓는 기술. 그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축제술. 얘들아, 그 페스티벌의 축제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한인의 연못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한인의 연못. 굉장히 기술력이 좋았나 봐요. 일단 백제의 음악이 북위, 일본 등에 소개되었다. 그렇겠죠. 일단 백제에서는 웅진천도 이후
남조란다. 동진의 영향을 받은 무덤. 아니지, 여러분. 동진이 아니고요. 어디? 아까 남조. 그 무덤이 뭐라고? 무령왕릉. 어떤 양식? 벽돌무덤. 오케이? 자, 그다음 가야의 무덤에서는 중국 계통의 청동고을과 유라시아 지역에 사용된 청동석 등이 출토되었다. 맞습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 20번 봅시다. 우리 승려분들 좀 기억을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백제 놀이사측에는 일단 여러분 요거 성황 때 나오는 승려고요. 백제 맞아요. 맞는데 종이와 먹을 여러분 일본에 전파한 것은 고구려의 승려 누굴까요? 담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카마스 고분벽화는 백제 고분벽화에 영향을 받다. 아니야, 여러분. 요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백제가 아니고요.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알겠지? 세 번째,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과 제방 쌓는 기술. 그래서 조선수라고요. 그 다음에 제방 쌓는, 아까 뚝 만드는 거 있죠. 기술을 일본에 전파하였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가야는 토기 제작 기술을 전수하여 일본의 토기인 스에키에 영향을 주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 저거 쌤이 백제 동그라미 한 거지 기억에다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거 외우기도 쉽다. 뭐 스에키, 그치? 야 그것도 못 만드냐? 응? 일본 너희는 그릇도 하나 못 만드냐? 스에키야, 그치? 스에키야. 그죠? 자꾸 이런 거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저저번 시간에 했던 쌤은 자꾸 그게 생각납니다. 뭐 사자고추 팼더니 상가집 간다는 거. 자, 이 스에키야 하고 이제 주겠지. 그죠? 그것도 모르냐 이 스에키야. 자, 그 다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고구려 스님 해자 선생님도 한번 알아주세요. 해자. 여러분 지금은 그 단어를 여러분이 안 쓰는데요. 예전에 보면 해자스럽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도 알 거야. 뭐니? 많이 우리가 전파해줬다. 역시나 고구려 승려였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백제 승려라기보다는 이 일본의 천자문 같은 걸 알려줬던 왕인 박사. 알겠지? 좀 알아두시고요. 아직기 이런 분들. 자, 그 다음 21번. 자, 삼국이 일본의 문화를 전파한 모습이다. 여러분 20문제인데 왜 21번이냐면 아빠 쌤이 어제 이제 밤에 퇴근하기 전에 편집하다가 번호를 하나 이제 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문화를 전파한 모습으로 탐구하기 위해 조사할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는 거야, 여러분. 자, 그럼 1번. 벽돌 무덤의 구조. 아니죠. 그죠?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벽돌 무덤은 어디? 중국 남조에서 백제에 전파가 된 겁니다. 알겠죠? 승려 해자의 활동. 아까 요거는 쌤이 또 적어줄게. 고구려 승려고요. 알겠죠? 이 쇼토쿠 태자의 선생님이, 성덕 태자의 선생님이 돼요. 그 다음에 공예기술자의 활약. 맞겠죠? 그 다음에 왕인과 아직기. 이거 써줄게. 여러분 요것도 뭐 천자문. 그죠? 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려주게 되었고 다카마스 고분벽화의 화풍. 다카마스 고분벽화는 아까 어느 나라 거라고? 고구려 수산리 고분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여러분 문화가 상당히 이제 여러분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봐야 되니까 좀 어렵습니다. 암기도 해야 되고요. 국가도 알아야 되고요. 시기도 알아야 되고요. 그죠? 자, 하지만 이 문화가 또 한국사에 꽂힌 만큼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이 단원 역시나 틀리지 않고요. 내신 대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